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공리주의에 대한 글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달락 한번 읽어보면 가달락의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공리주의가 나오지. 그치? 우리 공리가 어떤 건지 알잖아. 이익과 효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리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사실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워서 다 아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행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행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근데 다음 문단 보니까 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야?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전은 바로 어떤 거냐면 거기 무슨 공리주의라고 나와 있어? 양적 공쾌락주의야. 밀 이전은 양적 쾌락주의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쾌락이 다 측정이 가능해. 그리고 원천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쾌락 모두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 그런데에서 중간에 끊는 거야. 한계가 나오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있는 거냐면 문제가 생겨. 왜냐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육체적인 거 지금 본능을 충족하는 게 지금 수월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 지금 그러면 인간의 지금 쾌락보다 동물이 더 많은 쾌락을 지금 즐기는 거냐?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거냐? 야, 이거는 모든 쾌락을 다 똑같이 보는 거, 정신적인 거랑 육체적인 걸 똑같이 보는 건 뭐구나? 천박한 돼지의 철학하고 똑같다 라는 비판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사실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능이랑 상충이 돼. 잘 봐봐. 우리 봐.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랑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랑 상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상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생각해봐. 최대 행복을 추구할 때는 내 것만 아니라 어떤 거야? 사회 구성원 전체까지 포함하는 거거든. 그지? 근데 나는 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 걸 희생하면서 최대 행복을 추구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때? 상충하는 걸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등장해? 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밀은 어떻게 한 거냐? 보니까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얘가 발전시켰다는 건 얘도 공리주의긴 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밀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질적 쾌락주의의 입장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뭐하고 뭐로 나눠요? 저급 쾌락이랑 고급 쾌락으로 나누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 고급 쾌락이라는 건 뭐겠어? 정신적인 거. 그지? 자, 그래서 인간은 있잖아. 동물하고 다르게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당연히 뭘 높일 수 있는 거야? 인간의 품이라는 걸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건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칠판 봐. 일단 잘 들어. 뒤에 걸 읽을 때는 항상 앞에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보니까 일단 밀이 어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 거야. 그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양적 쾌락주의가 비판을 받으니까 밀은 뭐라 그래? 질적 쾌락주의를 내세우면서 저급하고 고급이 있는 거고 이게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해결을 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지? 그래서 뒤에 거 읽을 땐 앞에 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랑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능이 부딪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단 바뀌어요. 밀 이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게 부딪힐 때 어떻게 했느냐. 외적 제재. 밀 이전에는 이렇게 부딪힐 때 외적인 제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뭐 했다는 거야? 제어했다는 거야.
근데 하지만 밀은 어때? 이런 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한 거지. 그지? 물론 외적 제재가 어때?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게 할 수는 있어. 억지로 지금 어때? 이기심을 지금 제어하게 만들면. 근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한 거지. 그래서 미리 강조하는 건 뭐야? 외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뭐 나오겠어? 내적인 거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야? 양심인 거야. 아, 밀은 뭐구나. 내적 제재인 양심에 따른 무엇을 강조하는 거구나. 자발적 행동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기심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 사실 인간이 100%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잖아.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걸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뒤에 문제 나오지만 기부 같은 것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기심을 제어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양심은 있잖아.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그러니까 그냥 이게 길러지는 게 아닌 거야.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외적 제재와 같은, 그럼 이거는 뭘 통해서 길러지는 거냐?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은 있잖아. 자기이익 지향성이라는 걸 극복하고, 그죠? 우리 인간은 자기이익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 이기심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걸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잘 봐봐. 앞에서 갖고 있던 문제를 밀이 지금 다 어때? 보완을 한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해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그랬고,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어때?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나오는 단락이 되겠지. 그지? 자, 이제 나단락입니다. 잘 봐. 자, 일단 나단락 보니까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일단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뭐야? 자원의 유한성이야. 우리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끝이 있는 거지. 그럼 경제학자들은 있잖아.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봐. 우리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 이기적 존재라는 거거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다는 거야. 그럼 자원이 유한해.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 합리적 소비를 하고 싶어 하잖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효용 이론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 효용 이론이 나오겠죠? 자, 그럼 효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느끼는 그 결과로 나오는 뭐야? 주관적 기쁨이라든가 만족감인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어때? 이 효용이라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합리적 소비 과정을 있잖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대. 뭐하고 뭐가 나타나는 거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그리고 그 다음 한계, 효용, 균 등의 법칙. 됐죠?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봐봐. 우리 봐봐.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비문학 특히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어떤 재화의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되는 효용. 그게 바로 한계 효용인 거야.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재화가 한 단위가 추가되거나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용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너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치킨을 딱 먹었어. 만족감 장난 아닌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치킨 조각이 주는 만족감? 그게 바로 한계 효용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치킨 조각을 먹었어. 근데 그 두 번째 치킨 조각 맛있죠. 하지만 첫 번째 조각만큼 맛있지는 않은 거잖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그렇게 치킨 조각이 한 단위 증가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추가되는 효용이라는 것은 뭐 되는 거냐? 체감한다. 여기에서 감자가 무슨 감자냐? 덜 감자. 감소한다 할 때 그 감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치킨 첫 번째 조각이 주는 만족감 장난 아니야. 두 번째 주는 그 조각이 주는 만족감 작아져.
세 번째 주는 조가 작아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뭔가 재화가 있잖아. 한 단위 내가 추가적으로 소비하면서 늘어나는 그 효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체감한다. 점점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표 보면 잘 봐. 첫 번째 튀김이 주는 만족감 효용 16이죠. 두 번째 튀김이 주는 만족감 8. 이러면서 초밥도 마찬가지인 거야. 점점 어때? 한 단위 증가하면서 그 한 단위 추가될 때 지금 느껴지는 그 추가되는 효용이라는 것은 뭐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한계효용은 하나의 단위가 추가할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 지금 설명이 딱 나오죠? 이걸 정리하면 이거야. 재화 수량이 늘어날 때 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 그 재화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 감소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기 왜 우리 표 있죠? 그럼 얘가 지금 한번 계산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건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주는 지점, 튀김하고 초밥하고 적절하게 조합을 찾아내가지고 소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만족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봤더니 어떤 거냐면 그 한 개 효용이 어떤 거? 동일한 지점. 그죠? 그래서 튀김이 몇 개일 때랑 지금 보니까 3개일 때랑 그리고 초밥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알겠지? 그때 한 개 효용이 어때? 사로 일치한 거잖아. 그지? 그게 바로 뭐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미출로 한번 가볼까?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죠? 화폐 단위당. 여기에서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뭐한 지점?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때?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거다.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고 여러 상품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라는 것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여기에서는 튀김이 주는 만족감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사람마다 튀김보다 뭘 좋아하기도 해. 선호도는 다른 거잖아.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러면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정부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대. 오, 얘가 바로 어때? 정부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이야. 아까 우리 여기 봤잖아. 수량이 많아질수록 어때? 효용은 지금 줄어든다는 거. 그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죠. 고소득층일수록. 알겠지? 소득이 높을수록이라고 한번 해볼까? 소득이 높을수록 있잖아. 당연히 뭐의 가치? 그 추가적인 10,000원의 가치는 뭐 하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고소득층에서 돈을 좀 어때?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걸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사회 전체적인 뭐는 증가할 수 있어? 만족감은 증대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때? 우리가 누진적 소득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선생님이 한 달에 이렇게 벌고 싶다. 한 달에 10억을 번다. 알겠죠? 그럼 한 달에 10억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10억 버는 사람 입장에서 있잖아. 지금 얼마를 더 벌어? 10만 원을 더 버는 거야. 근데 10만 원의 가치라는 건 당연히 어떻겠어? 그 효용, 추가적인 효용은 얼마 안 되겠지. 그지? 자, 근데 봐봐. 너네가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럼 100만 원에서 추가 1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 그럼 이 추가 10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교하면 딱 이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고소득층일수록 있잖아. 그렇게 추가되는 돈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에 비해선 떨어진단 말이야. 같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 어때? 누진적인 소득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결국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의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어때? 우리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근거를 효용이론이 제공을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66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은 쉽죠? 둘 다 인간의 어때? 자기 이익 지향성. 그러니까 칠판 봐. 자기 이익 지향성이라는 게 가달락에서 다른 말로 뭐야? 이기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나달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합리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최대한 만족감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67번 문제. 기업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이거 너무 쉽죠? 2번이 정답이지. 그치? 왜냐면 미래 질적 쾌락주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말? 질적인 차이랑 이거 두 가지잖아. 포인트가 두 개라 그랬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다 그랬더라? 앞에 거 바탕으로 뒤에 거 읽는 거야. 양적 쾌락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개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당연히 둘 다 해결해 줬던 거.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질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내적 제재.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68번. 세 번째 문제는 A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건데 지금 봐봐. 거기 우리 그래프가 있는데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 됐지? 자, 지금 보니까 거기 A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예산 제약선이 있죠. 이건 쌤이 좀 지우고 여기다가 그릴게. 예산 제약선이 있어. 그러면 요걸 벗어난 소비는 못해. 알겠지? 왜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고 여기에서 지금 일단 1번부터 볼 거야. A는 있잖아. 5,000원의 예산으로 총효용 극대화. 지문에 그대로 나오죠. A가 뭐야? 튀김 3개, 초밥 2개. 그지? 자, 그리고 2번 A에서 B로 달라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동일한 예산에서 같은 예산선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서 뭐는 달라져? 효용은 작아지죠. 그지? 아까 우리 요게 베스트야. 튀김은 3개고 초밥이 2개. 자, 그리고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져. 그러면 B에서 C야. 그러면 예산선 안쪽인 거니까 어떤 거야? 돈 다 안 쓴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원 덜 소비하죠. 효용은 작아지겠지? 그리고 4번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가. 그럼 1,000원 더 소비하고 효용은 커지지.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죠. D하고 E야. 그지? 그럼 얘네들은 6,000원인 건 맞는데 계산해 보면 자, 스스로 한번 계산해 봐요. 그냥 더하기잖아. 그지? 그럼 D하고 E야. 그럼 여기 예산으로 지금 6,000원으로 소비 선택이 가능한 거고 E는 D보다 효용이 크다 그랬는데 자, 우리 봐봐봐. E가 지금 어떤 거냐면 거기 보니까 튀김이 4개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초밥이 2개야. 계산하면 얼마 나와? 39가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D는 어떤 거냐면 계산해 보면 얘는 튀김이 3개가 되고 초밥이 지금 3개인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0 나오죠. 그지? 그래서 E가 총효용이 큰 게 아니라 뭐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69번 문제. 자, 가와 나. 우리 봐봐봐. 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최대 행복인 거고 그리고 나가 한계효용 균등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가는 교육적인 경험을 쌓아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 누구에 따르면 지금 미래에 따르면. 그지? 그래서 1번 맞고 그리고 2번 나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지? 개인이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정답은 3번이죠. 가는 있잖아.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 이익이다? 아니야. 나는 그냥 개인의 이익인 거야. 한계효용이라는 거. 그리고 가가 개인의 이익만 보지 않죠.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적인 제재, 양심 이런 거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면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도 생각해? 사회 구성원 전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가 되는 거고 개인 것만 생각한 게 바로 뭐가 돼? 나가 되지.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리고 4번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치? 왜냐면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적 제재,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 맞고요. 둘 다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다. 가의 이익의 극대화는 사회 전체 그리고 나의 이익의 극대화는 뭐? 개인이 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보기에 지금 기부 경제학 실험이 딱 나와 있어. 우리 보기의 실험 내용은 지금 다 봤죠? 그럼 바로 1번으로 갑니다. A는 있잖아.
기부행위. 자, 우리 밀이야. 밀은 당연히 어때? 기부가 고등정신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인간의 품위 높일 수 있다고 보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가 바로 뭐냐? 나달라 경제학자인데 그럼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답이 출거. 우리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야? 재화 수량이 늘어날수록 한 단위 추가하면서 느껴지는 효용이라는 건 어때? 떨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따라서 기부자하고 기부하지 않는 애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이거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죠. 그지? 봐라. 기부자하고 기부하지 않는 자가 그럼 생각해봐. 기부하는 애랑 기부하지 않는 애가 있어. 그럼 둘이 있잖아. 같은 금액으로 얻는 효용이 다른 것은 이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 게 아니라 개인의 차이야. 알겠지? 개인에 따라서 아까 어때? 튀김도 좋아하는 애도 있고 초밥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에 따른 거야.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를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만족감, 거기다 높은 가치를 두는 거고 기부를 하지 않는 애는 그거보다 자기는 어때? 기부하지 않고 내가 그 돈을 써서 느끼는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높게 지금 판단, 부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차이인 거지 이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 게 아니죠. 그리고 잘 봐봐. 한계효용 체감의 포인트가 뭔데? 재화 수량이 많을수록 효용 감소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뭐야? 같은 금액인 거잖아. 알겠지? 그치? 재화 수량이 다르다라는 조건하고 일치하지 않죠.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잖아.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지? 자, 그리고 3번. A는 기부하지 않는 자의 행동을 뭐야? 양심 위반이라고 보겠고 B는 기부하지 않는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에서 지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한 거라고 보겠죠. 자, 그리고 4번.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보고 B는 뭐냐? 자부심도 어떤 거야? 자신의 만족감인 거야. 그치? 그게 걔 입장에선 합리적인 거지. 만족감이 크니까. 그리고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면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지문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마지막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건 창출이라고 하지 않고 방출이라 그러지. 그지? 창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뜻인 거야. 요 창자가 바로 무슨 창자냐? 여기서 처음 창자.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리주의와 한계효용의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